2016년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수용품과 사치품에 머물던 대북 수출 제재가 산업용 기계, 전자기기, 원유로 확대되면서 북한의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실질 GDP는 동남아의 최빈국 미얀마보다 낮아졌고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경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경제정책으로 채택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가족 단위로 영농활동을 하고 사회주의답게 생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먼저 제공합니다. 그 나머지는 농장에서 판매하는데요. 당국의 지침을 따르되 판매 가격을 스스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기업은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 소지표 아래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앙지표와 지방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기업 소지표의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업들은 일부 제품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국가 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위에서 개인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군수산업에 집중되던 자원을 인민경제로 분산시키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의류, 식료품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은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전략,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입니다. 한편 북한은 재래식 무기보다 비용이 저렴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전략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의 후폭풍은 컸습니다. 2017년 국제사회가 대북한 수출을 규제하자 기계, 금속 산업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 수준이 질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경제를 통합하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미래,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베트남과 미얀마를 통해 북한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공산주의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시기를 거쳐 시장 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합니다. 이후 90년대 중반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요. 2001년 미국과 무협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 150번째 WTO 회원국이 됩니다. WTO 가입 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성장률은 2배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미얀마는 군사정부가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도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총선에 불복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2007년 승려들이 주도한 대규모 민주화운동, 일명 샤프란 혁명으로 민주화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4년 후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현재는 두 번째 민간 정부가 출범한 상태입니다. 미얀마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무려 전체 수출액의 40%가 중국이 차지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 역시 중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미얀마의 행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얀마보다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요. 핵 문제라는 심각한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베트남, 미얀마를 통해 북한의 미래를 가늠해봤습니다.